학습. 아이들은 사실은 학습, 아까도 제가 이 토크 콘서트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 이 초등학교 연령 아이들은 학습하는 거 결코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뭔가를 막 열심히 배우고 싶은 연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이기 때문에 학습을 잘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뭐 자존감 같은 거, 그리고 학교 적응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학습 성취도는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 초등 저학년 때 자아 개념, 자존감이 형성이 되면 꽤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어느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갖추는 거는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에도 아주 중요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사회성 부분, 사실은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가령 친구가 하나도 없다거나 맨날 가서 싸운다거나 혹은 선생님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지적을 받는다거나 하게 되면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사회성에 어려움을 갖는 많은 아이들이 등교 거부, 그리고 학교에 즐거움을 갖고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가기 싫고 억지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학습 부진을 겪게 되고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문제를 겪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시기는 우리가 근면성을 발달시키는 시기라고 해요. 막 근면성,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명한 아동 심리 발달 학자 중에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간의 전생애를 8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성취해야 할 발달 과업이 있다. 그 발달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다른 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바로 이 초등학교 시기 때 성취해야 될 발달 과업이 근면성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은 한 8살, 9살 되면은 아버님 따라서 그 소 여물 베러 가는 거고, 엄마 이렇게 따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뭔가 일을 배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뭔가 경험을 하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학령기의 발달 과업인 어떤 근면성을 아이들이 발달시키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열등감이라는 거를 갖게 돼요. 어떤 것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어떤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의 교사나 또래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열등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럼 이러한 근면성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 긍정적인 학습 경험이 이러한 근면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아이들은 뭔가를 되게 많이 배우려고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잡다한 지식도 많아요.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잘 팔리는 책들 한번 볼까요? 어떤 거 잘 팔려요? Y책 진짜 잘 팔리죠. 잡학사전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불필요한 지식이 정말 많은데 애들이 막 그거 막 연락해 보고요. 또 마법 천자문, 막 깰파 이러면서 막 한자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 것들을 알면서 아이들은 굉장히 뿌듯해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국가 수도, 저도 국가 수도 이런 거 되게 잘 아는데 이거 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 백과사전을 보면서 왜 그걸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난 이걸 알아, 난 이거를 성취했어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착각하기 쉬운 건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학습이 들어가니까 학교 공부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공부만이 그게 아니에요. 집안일을 하는 거, 과외 및 여가 활동도 아이들에겐 다 긍정적인 학습 경험에 해당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근면성을 발달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은 열등감을 발달시킬까? 근면성을 발달시키려면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학습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이에게 일감을 줘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좀 놀이할 기회, 이런 기회를 줘야 아이들이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고 근면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일감과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충분한 놀이 시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우리 교육감님이나 계속 놀이 얘기를 하잖아요.
놀이는 즐거운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그건 놀이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즐거울 때 가장 잘 배워요. 그래서 충분한 놀이 시간을 줘야 또 근면성이 발달하고요.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뭔가 일에 집중하면서 효과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적절한 일감을 주라 그랬는데 지나치게 줘. 특히 지나친 선행학습. 지나친 선행학습이 늘 문제예요. 가장 좋은 학습 경험은 뭐냐면 아이의 발달 수준에서 약간 높은 거. 조금 도전하고 조금 그래도 좀 머리 쓰고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거. 요런 자극이 아이들의 발달에 제일 좋은 건데 어제도 상담했는데 2학년 애인데 이제 3학년 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선행학습.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막 시키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학습 심리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 못하는 1순위 원인이에요. 이게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려서 영어 배우는 걸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막 노래 막 따라하고 막 좋아하거든요. 뭐 애플, 토마토 막 이러면은 막 부모님들 박수치고 막 좋아해요. 그러면서 와, 얘 영어에 관심이 있나 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영어를 막 가르쳐요. 아이가 처음에 그렇게 막 노래 부르고 간단한 단어 할 때는 어렵지 않아서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열의가 너무 지나쳐서 이제 6살인데 스펠링 테스트 보고 영어로 일기 써오라 그래. 그때부터 아이들이 왜 안 되지? 나 전에는 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나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바본가 봐. 난 못하나 봐.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얘가 바보고, 근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이의 발달 수준을 선행하는 자극을 줘서 애가 너무 벅찼던 거예요. 조금 더 나중에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었던 거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을 지나치게 앞당겨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영어에 대한 포비아, 공포를 갖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도 그걸 보면 자지러지면서 안 하게 되는,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거든요. 이게 선행학습을 통해서 가장 잘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열등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자극을 주랬더니 이렇게 선행학습 앞서서 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과하게 주거나 또 너무 안 줘. 그러신 분들 계세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러면서 너무 체험활동을 많이 했어. 맨날 놀러 가. 그래서 그런 애 있어요. IQ가 130이 넘는데 2학년 될 때까지 한글을 깨우지를 못했어. 엄마가 한글 좀 가르치려고 그러면 막 아빠가 막 화내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막 이래가지고 그 똑똑한 아이가 열등감에 쩔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한 자극도 문제지만 너무 자극을 주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또 집안일 같은 경우도 나는 너를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게 할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이제 미세운동, 협응력, 막 소근육 발달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자극 적절하게 주시는 거 되게 필요하고요. 불안정한 환경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우리가 학습을 잘하려면 필요한 인지 능력이 뭐냐? 1차적으로 기억력이 필요해요. 기억력,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해마거든요. 이 해마는 변형계,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에 이 해마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이 해마가 타격을 받으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가정 환경은 아이의 학습 능력과 관련된 뇌 발달에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결국은 학습 성취를 못하게 되고 이게 열등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놀이와 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할 때도 그래요. 심심함은 창의력의 원천이에요. 심심하면 애들이 막 처음에는 막 몸 꼬고 난리치다가 뭘 하지? 주변을 관찰하고 뭔가를 시작을 해요. 그게 적극적인 사고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가 이렇게 빈둥대면은 미치겠죠. 뭐라도 좀 해. 야, 책이라도 읽어. 너 뭐 다 했니? 심심한 거를 놔주지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자기주도 학습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존적이 되고 열등감을 발달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의 근면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를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